자, 오늘 육효 풍수 예측학 요 교재 그 이제 104페이지. 자, 여기 제 3장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 풍수 예측의 세부 사항에 대한 판단 그래 갖고 우리가 육효계를 뽑았는데 그 계의 풍수의 주변 상황까지 이렇게 우리가 딱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도로는 어떻게 생겼고, 또 다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잡아내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풍수의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판단, 도로가 어떻고, 다리가 어떻고, 그런 것들 잡아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도로의 판단 방법 되어 있죠. 도로의 판단 방법. 그럼 기본적으로 도로를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책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나타내는 기본적으로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이 오효를, 효율을 볼 때 오효를 기본적으로 도로로 보죠. 오효를 도로로 보고, 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 육수로 볼 때는 이 백호를, 자, 백호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로로 보죠. 또 우리가 그 육신으로 볼 때 자손을, 자손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로로 본다는 거. 요거, 오효 도로, 백호 도로, 자손 도로. 이렇게 이걸 놓고서 기본적으로 응용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요것만 오효가 도로, 이거 백호가 도로고, 자손 도로, 이거 딱 하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쭉 보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이거 내가 일일이 읽어 설명하는 거는 본 수업할 때 설명을 하고, 내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 통해 보고요. 유튜브에 올린 거는 내가 걔만 설명드릴게요. 그 106페이지인 것도 중요하죠. 그 가운데 부분 봐봐요. 합쳐 변형을 뻗어나가는 방향. 그 도로가. 백호에 구진이 더하면 이게 언덕길이 되고, 등사 백호가 임하는 뭐 커브길, 고리행길, 청룡은 큰 도로, 국도가 되고, 구진은 낡은 길, 해문은 흙탕길, 어두운 길,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왕홍국회에서는 이런 거, 이 육신에 대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수. 이거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육수가.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조금 등하시한 게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 육수가, 육신이. 예문 읽어볼게요, 예문이. 자, 해월 신묘를 처음 쳤습니다. 오미가 공막. 자, 걔가 풍화가인에서 이게 사나비로 바뀌었죠. 사나비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궁을 나타내죠. 풍화가인은. 자, 질문이 뭐냐 하니까, 남자가 출장 가서 업무를 보는데, 자, 남자가 출장 가서, 이 사람이 아마 영업사원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이, 영업사원이 출장을 갔답니다. 자, 영업사원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가서 업무를 보는데, 출장 가서 업무하는 이제 돈 벌러 가는 거죠. 자기 실적을 올리는 데 가는 거잖아. 출장 가는데, 그 집을 하나 얻으려, 집을. 이 집을 얻으려 하는데, 그 집의 풍수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임차하여 사는 거예요. 임차할 그 집의 풍수를 물어본 거예요. 임차할 집의 풍수. 자, 그래서 임차하여 사는 집의 풍수, 이만은 임차할 집에 이미 이제 임차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임차하여. 지금 임차를 하여 살고 있는 집의 그 풍수가 이 사람의 돈 버는데 재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점을 친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우리가 용신이 뭡니까? 용신. 결국 목적이 돈에 대한 목적이잖아. 돈 벌 목적이잖아. 자기 사업의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용신이 처제. 그럼 처제의 왕시로 보고서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이 처제가 어디 있습니까? 처제가 자, 이렇게 사유의 처제가 있고, 이후의 처제가 있잖아. 처제. 이럴 때 이제 세안전, 기본적으로 처제를 중심으로 보겠죠. 처제. 왕시로 보니까 해월 신묘일이야. 해월 신묘일. 그러면 이 처제가 서로 휴수를 보니 굉장히 휴수하고 약하죠. 왕시를 보니까. 전혀 해가 축과 미에 도움이 안 되고, 묘가 와서 극하는 관계죠. 기본적으로 처제가 두 개일 때, 우리가 돈 버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살펴본다.
뭘 용신을 할 때는 처제의 이 축도를 용신을 보죠. 그러면서 돈의 상황을 볼 때는 처제 미토의 상황도 본다라고.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잘 벌 것인가 못 벌 것인가 했을 때 물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휴사하고 약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죠. 그럼 이게 원신. 원신이 또 자손 사후가 원신이잖아. 이게 발동됐잖아. 항상 정답은 발동한 후에 정답이 있다 그랬죠. 발동한 후가 그 개에 대답을 준다 그랬잖아. 이 자손사가 발동했는데 이게 뭘로 바뀌었어? 부모 자수로 바뀌었잖아. 자수로 내가 이 자사절을 해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나를 이 처제를 생각하는 힘이 매우 약하죠. 자, 그래서 원신마저도 기본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이거 해독을 받고 있어. 월파당하고 일이 도우지만 월파당하고 해독을 당하니까 전혀 도움이 조금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물에는 영향이 좋지 않다라고. 자, 이게 우리는 답 다 나온 거야 이미. 이게 이제 대부분 여기서 끝내버리잖아. 돈 되냐 안 되냐. 아주 쉬워. 이거 뭐 돈 안 된다. 빨리 그 집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이사 가야 된다. 바로 답이 나오죠.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 깊이. 이 풍수점을 보다 그 집에 풍수 환경까지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풍수 환경. 자, 우리가 이 주택이 우리 2호를 택효라. 2호를 택효. 택효란 2호를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집을 나타내요. 사는 집을. 마침 2호에 또 마침 새 내가 앉았잖아. 내가 앉았죠. 그러면 여기 처제 축이 앉았고 여기 육수가 현무가 앉은 거야. 축도 충충한 데다가 현무마저도 아예 어둠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이 집이 햇빛이 적게 들어온다. 뭐가 집이 우중충하다. 게다가 이 원신마저 부진이 앉았고 자수 극하니까 이 생이 약하잖아. 그래서 이 집은 기본적으로 햇빛이 별로 안 들어오고 햇빛이 없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현무가 앉았다는 것은 드러내기 싫어한다는 거지. 이 사람은 개인주택이다. 예? 개인주택. 자, 요거 이해되죠? 햇빛이 절게 들고 집이 햇빛이 들고 뭐가 우중충하다. 현무가 앉았다는 내가 사는 집을 드러내기 싫어한다는 거지. 그래서 공동주택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개인주택, 혼자 사는 주택이다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풍수에 또 여기서 풍수가 이 집이 좋은지 나쁜지 볼 때 여기서 오미가 공망이잖아. 오미가 미토가 이게 공망이죠. 이게 주작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효율로 봤을 때 이게 문을 얘기할 때, 창문을 얘기할 때 3, 4요를 기본적으로 창문으로 보죠. 창문. 특히 창문으로 보죠. 창문. 자, 창문이 내가 공망이야. 창문이 공망이라는 건 뭐야? 공망은 비었다는 거냐. 그럼 창문에 뭐가 구멍이 났다. 창문에 뭐가 바람이 새 들어온다는 거예요. 창문이. 자, 게다가 밑으로 놓고 보니까 미가 와서 극하고 해가 앉아있으니 굉장히 휴사하고 약하다. 휴사하고 약한 데다가 공망이 앉았기 때문에 창문을 나타내는 이 사요에 밑으가 공망이기 때문에 바람이 솔솔 들어온다. 그래서 풍수에 나쁜 영향을 준다. 서남 쪽에서 서남 쪽은 미는 서남 방향이도 미곤신. 서남 방향에 창문이 바람이 분다라고. 자, 그 다음 또 이 집이 개인주택인데, 그럼 도로 위에서,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냐, 이 도로가 잘 됐냐, 못 됐냐, 그것까지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아까 도로를 나타내는 거. 도로는 오효를 이렇게 도로로 본다 그랬죠. 도로. 여기서 마침 오효에 자손 사화가 이렇게 앉아있죠. 오효가 도로인데,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이게 생하는 관계잖아. 그러면 이 집에 도로하고 집과 연결된 도로는 있다는 거지. 있는데 이 도로가 이게 구진이 앉았고, 이 굉장히 자수가 해독을 받고 있고 휴수하고 약하죠. 그럼 이 원래 구진은 이게 볼록 솟은 그런 거잖아. 그러면 이게 휴수하고 약하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조금 멀고 이렇게 이게 우퉁불퉁한 그런 길이 많다는 거지. 자, 그게 이제 휴수하고 약하고 구진이 안 됐거든. 구진은 이렇게 볼록 솟은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길이 멀다. 예?
이? 여러분. 자, 얼마나 쉬워요. 풍부점. 이거는 끝나요. 바로 그냥 단판에 성분을 내는 건 아주 쉽죠. 자, 내가 살고 있는 집, 임차에 사는 집이 재운에 좋은 영향을 줍니까? 나쁜 영향을 줍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그럼 처제가 용시, 처제 왕실은 굉장히 휴스하고 약하잖아. 원신마저도 해독을 받고 약하죠. 그러니까 이미 돈은 안 된다. 이미 손님 질문에 답은 끝난 거야. 그 다음 우리는 풍수점을 물어본 거잖아. 풍수 주변 환경까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아, 그 집은 좀 햇빛이 좀 잘 들지 않는다라고. 이? 자, 또 길은 좀 멀리 떨어졌다. 길은 멀다라고. 이? 자, 요거 이해되죠? 자, 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서 109페이지에 있는 것, 다리의 판단 방법. 다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교랑. 그럼 다리 판단할 때 많이 보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공망의 동태. 이게 공망이냐, 공망 아니냐. 보죠. 그 다음에 다리를 판단하는 기본적으로 해나 자는 물이잖아. 물이 있고 또 진토도 그런 상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해자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을 만났을 때, 육합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왜냐면 이거는 서로 연결되는 거지. 서로 연결되는 거잖아. 합이 있으면은 공망인데다가 합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다리로 본다. 그 나머지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은 그 책에 연결이, 자, 보면은, 책에, 다리 판단, 거기 109페이지입니다. 다리 판단 보면 쫙 설명이 다 있죠. 간은 교랑이다. 자수가 백호이면, 이 말은 자수가 백호라는 거는, 이 백호 자체가 다리를 나타내죠. 이게 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게 수와 관련된 도로는 이제 다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구진과 관련될 때, 구진에서 이렇게 블록 솟은 거잖아. 이게 해자, 요런 이진 이런 것들이 구진과 관련됐을 때도 기본적으로 다리로 본다는 거지. 또 오효가 도로인데 오효가 공망이면 또 다리가 되기도 한다라고. 자, 나머지 여러분들 이제 참고해서 쭉 이제 보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그 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도 이제 뭐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자, 병진월 임진인의 점을 쳤습니다. 오미가 공망입니다. 이거 이제 지수사에서 지상계물을 받게. 지수사는 이제 관계죠, 관계. 여기서 이제 관계는 기본적으로 물을 나타내죠. 자, 질문이 뭐냐 하니까. 자, 무자년 병진월 임진일에 점을 쳤는데, 여자가 부모의 묘지 풍수를 예측하였다. 여러분 많이 물어보잖아요. 내 부모의 산소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줍니까? 나쁜 영향을 줍니까? 이게 이제 부모의 이 묘지 풍수를 물어본 거예요. 부모의 산소가 나한테, 이 자식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묘지 풍수, 나머지 풍수.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풍수점은 그러면 혈자리가 부모의 묘지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혈자리에 앉았는지, 그지? 그런 거 우리가 부모님 산소 주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걸 다 우리가 또 읽어낼 수 있다는 거지. 이 육효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항상 이렇게 또 주역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육효는 뭡니까? 주역과 명리가 만난 거야. 주역과 명리가 만나서 이렇게 풀어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이 점술 중에서 어떤 중에 어떤이죠. 이 육효가. 자, 여기서 일단은 뭐야? 자, 일단은 우리가 부모의 묘지 풍수를 볼 때 이 묘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일단은 볼 때 일단은 여기서 쇠효가 그만 부모의 묘지 풍수 이렇게 규룡을 보는 것도 기분 나타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이 혈로 본다. 쇠효를 그 혈자리로 기본적으로 봅니다. 이게 쇠효의 삼효의 주작 처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이게 이제 발동하고 부모 신금으로 바뀌었죠. 자, 이거는 안타깝게도 이 부모 쇠효에 앉은 우화가 공망이라는 거죠. 공망. 공망이고 왕시로 보니까 어때요? 내가 다 이거 내가 설기당하고 있죠. 설기당하고 있다라고. 설기당하고 있다. 자, 요거에 원신을 보니까 원신이 자손인데 원신마저도 어때요? 굉장히 휴스하고 약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도시에 내가 처자가 앉아있고, 이런 것은 이 집이, 부모의 묘지 풍수가 재운에 큰 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이 집에 또 형제 관계를 한번 보자고. 형제 관계를 보면은, 여기서 형제가 해수 형제가 오요에 있죠. 오요에 있고, 오요의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의 왕세로 보니까 굉장히 휴수하고 인묘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굉장히 휴수하고 약하죠. 자, 그래서 휴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럼 형제가 우리 형제 해수가 있는데 해수는 수로 보면 일육수가 되죠. 일육수가 되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서 휴수하고 약하기 때문에 형제가 한 명이다라고. 그래서 오효는 기본적으로 오효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주관한 잘 나타내죠. 그 집에 이제 대장을 나타내죠. 그럼 이 오빠가 기본적으로 형제 오빠가 그 집안을 내가 주관한다는 거지. 예? 자, 그래서 휴수하고 약하기 때문에 오빠도 그렇게 뭐 돈을 잘 벌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예? 자, 여기서 그래서 오빠 한 명이라는 거. 자, 이 휴수가 약하기 때문에 해수는 일육수기 때문에 한 명이다. 자, 그다음 여기서 이 풍수의 그 주변 환경을 한번 보자. 주변 환경을. 이 주변 환경을 보면은 세유를 우리가 혈이라고 해요. 세유를 혈자리로 봅니다. 이거 혈을. 그럼 이 혈을 중심으로 보니까 양쪽에 간기 진토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거잖아. 에워싸고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 부모의 묘지를 여기에 딱 모셨어. 모셨어. 우리가 양쪽에 주변에 토로 둘러싸여져 있죠. 토로. 그러면 청룡은 그지? 기본적으로 청룡은 기본적으로 자척을 나타내죠. 청룡은 자척. 자척을 나타내고, 여기서 핵심은 이 혈자리 주변에 여기서 이제 진과 내가 축으로 내가 이렇게 에워쌌다는 거지. 진과 축으로. 그럼 핵심은, 자, 여기는 진은 청룡이고, 간기 축은 구진이잖아. 그럼 이 구진 자체가 내 볼록 소성을 나타내죠. 그럼 우리가 이심법으로 하면 간기인데, 그러면 여기도 청룡에서 이게 구진의 상이 체현되어 있다는 거지. 그 말은 여기서 축이 원래 구진인데, 구진은 볼록 소성 거잖아. 그러면 이 진토에도 간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구진의 상이 체현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산소 주변이 볼록 솟았다라고. 그래서 혈자리는 좀 낮은 곳에 있다. 주변 산시에 비해서 낮은 곳에 혈자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 이심법은 중요합니다. 이심법은. 자, 원래 간기 축토의 구진인데, 간기 진에 있을 때, 여기 청룡이지만, 여기 청룡에 구진의 상이 체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이 교랑을 그러면 이 부모님 산소 주변에 다리가 있냐 없냐라고 해서 다리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다리를 나타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오효가 다리잖아. 오효가 다리죠. 오효가 다리가 되고, 이게 등 사이에 앉았고, 이게 또 어때요? 자, 간기 진토도 기본적으로 물을 저장해 놓은 곳이나, 간기 진토가 있고, 해수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게다가 나하고 진유합을 하고 있죠. 자, 물을 나타내는 이 해수나 자수나 이런 진토가 합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다리의 상이라고 그랬죠. 진유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주변에 여기 이제 교랑이 있다라고. 자, 그러니까 이 사주 핵심이 아까 설명 말씀드렸는데, 이 혈자리인데, 처제 우화가 내가 여기 이제 공망이잖아. 이제 공망이고 휴수하고 약하죠. 그러면 이 부모님 산소 주변에도 좀 햇빛이 좀 잘 들지 않는다라고. 이 자충 우백호가 있고, 자기보다 좌우청룡이 높은 곳에 있고, 그지? 다 이게 진토와 축을 둘러싸여 있죠. 볼록 솟았죠. 우화가 또 공망이야.
우화는 빛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게 휴소하고 약해. 공망이야. 그러면 산소 주변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개운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어요. 개운법. 이거 화해. 근데 좋은 방법이 있지 않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개운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 이 중요합니다. 이 새가 공망이 한다는 이 공망이 해소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 자, 공망의 해소. 이게 정답이란 말이야. 어떻게 공망을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굉장히 이제, 사주 명리나 육효 이런 게 아주 신의 경지에 도달해 이런 것이 딱 눈에 보입니다. 공망을 해소하는 방법은 공망이면 우리가 공망을 보충하는 것은 또 다른 오화가 출현되면 우리가 이거 공망이라고 그러잖아. 이거 실공이라고 해, 실공. 만약에 이 오화가 공망이면은 5년이 돼야 기본적으로 이게 또 처제가 되는 거죠. 5년이 돼야 기본적으로 내가 돈 수입이 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공망을 해소하는 게 이게 핵심이야. 맞지? 이 원신은 인목이 내 오화를 생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화해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종이돈, 이게 종이 지폐 있죠, 지폐. 이 지폐를 불로 태우면은 이게 공망이 해소된다는 거야. 지폐를. 자, 그럼 여기서 종이동이랑 지폐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종이동, 목은 기본적으로 목은 지폐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걸 태우면은 이렇게 이제 화로 바뀌잖아. 이게 목을 태우면은 이게 화되는 거잖아. 화되면 내가 공망을 보충해야 돼. 공망이 해소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봤단 말이에요. 자, 이거, 우리 이제 손님들 왔을 때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있어요. 그거 보면은, 제 교재에 보면은, 그 113페이지 봐봐. 그 두 번째 달라. 이게 화가 공망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화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의 방법은 이 또 풍수가 굉장히 뭡니까? 이게 햇빛이 잘 안 들어온 거고, 햇빛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이 오화를, 이걸 살려주는 게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화가 공망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종이돈을 태우라고 했다. 종이돈. 왜? 그러면 실공이 돼서 공망이 보충된다는 거야. 그래서 실공이 되어 왕화의 영향을 도와준다. 그래서 이제 화를 더 왕하게 해준다는 거지. 인목을 태우면은. 요거 우리 여러분 화해할 때, 우리 화 치유할 때 오화가 반드시 내가 써야 할 것인데 이게 공망이다라고. 그럼 이 굉장히 오화가 이게 비었다, 이게 없는 거 마찬가지나. 그러면 어떻게? 인목으로 이걸 보충해 줘야 되나. 이때는 이거 목을 태우면 이게 화로 바뀐다는 거지. 특히 이 사람은 특히 대부분 이제 돈에 대한 문제잖아. 뭐 월급을 증가시키는 돈을 많이 벌게 하려고 그러면은 종이돈을 딱 태우면은 공망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자, 오늘은 이게 도로의 요 판단 방법. 교재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리의 판단 방법. 풍수점을 봤는데, 그럼 이런 도로나 다리가 그 집의 풍수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이제 개를 통해서 좋게 영향을 미치냐, 나쁘게 영향을 미치냐는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뭐 돈 벌냐, 이런 거, 돈 버냐 하면 이런 건 바로 답이 나와요. 우리는 더 깊게 공부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풍수 환경까지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왕홍육효가 굉장히 여러분 수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육효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이 육효 경제 예측학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은 출간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중국의 왕홍성생이 쓴 책입니다. 왕홍성생은 세계적인 육효 대가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동양권에서는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왕웅성생을 아마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또 이 왕웅성생은 많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육의 대가뿐만 아니라 육교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제 육교 경제학도 출간하고 또 육교 풍수 예측학도 출간하고 또 육교 축일 비용 하의 비전도 제가 아마 출간했습니다. 육교 경제 예측학은 우리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 놨습니다. 아마 책을 여러분이 구입해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식, 뭐 선물, 부동산, 또 가게, 내가 사업을 하면 되겠냐, 또 직장 직원들 어떻게 뽑을지, 하여튼 우리 21세기에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제 상황을 총 망라해놨다 봅니다. 그래서 책 페이지 수도 655페이지가량이 되잖아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육교 경제에 대해서는 아마 두려울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쉽게 잘 돼 있어요. 지금 육교는 육교 개만 쉬울 줄 알면은 명리를 조금 하신 분들은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로 여러분 보시고 인터넷 및 대형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신국판으로 655쪽입니다. 가격은 정가는 원래 48,000원인데 10% 할인하니까 43,200원에 아마 서점에서 아마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에서 구할 수 없을 때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바로 택배로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직접 주문하면은 제가 택배비는 제가 무료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육교 경제 예측학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육교 풍수 예측학. 풍수 예측학은 풍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망라해놨습니다. 이 양택이죠, 양택.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기둥이라든지 또 내가 이사를 갈 때 새로 이사 들어간 집이 나한테 기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내가 이 집을 사면은 돈이 되겠니 안 되겠니 또 내 집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여튼 풍수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또 풍수 이론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책 잘 만들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무릎을 아마 치실 겁니다. 이 사례도 양떼 풍수의 사례도 아마 100 한 40개 정도 될 거예요. 또 음택, 또 이제 상업 풍수. 내가 가게를 얻으면 돈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거. 상업 풍수에 대해서도 설명과 이론과 설명을 설명해 놨고요. 사례도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아마 43,200원 10% 할인 가격입니다. 이것도 인터넷 및 대형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책이 절판되거나 또 직접 저자한테 직접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인도 받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풍수 예측학 여러분 꼭 아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육교 축일 비용 하의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육교 축일 비용 하의 비전은 우리 육교 점을 쳤어요. 근데 걔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지. 그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점을 쳤는데 내 자식이 건강이 매우 안 좋아. 그러면 그 안 좋다는 걸 끝날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풍수점을 쳤는데 내 자식이 건강이 안 좋아. 그럼 이걸 잘 해결하는 방법. 그럼 풍수에 안 좋은 그 집의 풍수가 어떻게 동쪽이 안 좋은지 서쪽이 안 좋은지 만약 그러면 또 그 집의 풍수 안에 무슨 흉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교 축일 비용 하의 비전은 이전에 책이 출간되기 전에는 암암리에 이 자료가 비싸게는 500만 원 이렇게 팔려 나갔던 그 자료입니다. 그걸 제가 왕웅 선생이 직접 한국에 오셔서 강의할 때 그걸 내가 판권을 계약을 해서 이제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게 매우 좋습니다. 또 이 맹리 공부한 사람들한테도 아주 안 좋거나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넘어갈 것인지 그걸 해결해서 치유할 것인지 그 치유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그래서 이
이 책도 그야말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판은 다 팔리고, 즉 2판째 지금 나가 2판도 거의 다 아마 열리는 추세입니다. 매우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인터넷 대행 서점에 판매하고 있고요. 양장판으로 350쪽입니다. 원래 가격은 아마 47,000원인데 10% 할인하니까 42,300원에 아마 팔리고 있을 겁니다. 뭐 직접 저한테 구입하고 싶거나 사인까지 받고 싶은 분들은 직접 저한테 구입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육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